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님과 남의 차이가 저만한데 정말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에 대해서 추행을 했고요. 아이고. 아내는 남편의 팔을 꼭 꼬집으면서 저항을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팔을 꼬집은 행위, 이것이 폭행이다라고 하면서 형사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아하. 남편이 저 행위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났나 봐요. 일단은 이 꼬집힘을 당하니까 하면서 뭐야 지금 나를 폭행한 거야 하면서 지금 이 고소를 했고 이게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재판에 넘겨진 안에 일단 뭔가 자기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남편과 아내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끌어안고 추행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의 저항의 방법이 팔을 꼬집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나의 행위는 정당방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손정혜 변호사님 아내의 주장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니까 일단 남편과의 정은 상당 부분 떨어졌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자신을 갑자기 끌어안고 어떤 추행을 하려고 하니까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나는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내 몸을 만지는 게 싫어. 싫은데 만지는 건 우리 형법상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나는 이렇게 내 의사에 반해서 만졌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될 수 있는 저항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게 꼬집어서 내 의사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고 나의 신체에 불법적인 어떤 침해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게 방해했을 뿐이기 때문에 판사님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심하게 꼬집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서 이 아내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자, 정당방위라는 아내의 주장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강명 변호사님. 네, 1심 재판부는 이런 아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일단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의 팔을 꼬집은 행위 자체를 네. 이 유죄로 봤고요. 네. 폭행에 해당된다. 아. 그리고 아내가 주장한 여기선 정당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과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정만으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네. 그 아내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 부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정말 이건 뉴스파이터를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 많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무슨 흉기를 들고 남편에게 대항한 것도 아니고 이 아내가 그냥 꼬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꼬집은 것도 이 유죄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1심 재판부가 지금 여성의 진술을 얼만큼 신뢰를 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네. 정말 신뢰를 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꼬집은 게 아니잖아요. 아하. 일종의 뭔가 이제 추행을 하려고 네. 몸을 만졌는지 아니면 몸을 만지려고 시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먼저 원인 제공은 남편이 했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꼬집은 건데 네. 앞에는 하나도 제대로 신뢰롭게 듣지 않고서는 꼬집은 행위만 놓고서는 이게 이제 폭행이다. 네. 꼬집는 거는 폭행 일수야 있죠. 아하. 네,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꼬집은 그게 폭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한 거 아니냐. 일단 기본적으로 예컨대 남녀 간의 성추행이나 부당한 침해 이런 데 대한 이해심조차를 갖지 네. 않은 재판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이 아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덧붙여 밝힌 대목이 있어요.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드려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여기서 피고인은 아내입니다. 왜? 아내가 고소를 당했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즉 아내가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긴 했지만 이 사건 이후
이를 취하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당시 확정적인 이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니, 손정희 변호사님, 이혼 의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판사님께서는 이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남편 입장에서는 신체 접촉을 허용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허용했을 것이라고 추단해서 어떤 신체적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꼬집는 폭력을 했다 이렇게 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아내 측 아내 측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혼과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서 내가 남편이 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하. 그럼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 싫어. 저리 가, 만지지 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행동이 계속됐을 때는 아내로서는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었을까? 이 점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결국 아내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바뀌었습니다. 아하. 무죄입니다.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요. 네.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이혼 소송 중에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아내 입장에서 계속 거부를 했는데 이혼 소송 중에 여러 번 이런 행위를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하. 아내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도 그 사실도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도. 또 하나 이 아내가 했던 꼬집는 행위는 일회성 행위에 불과해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여러 번 성적 접촉을, 신체 접촉을 시도했었고 네. 아내는 그걸 거부하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남편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꼬집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고 죄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한 네. 거죠. 혹시 이 판결도 항소심 판결도 손정희 변호사님 혹시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여성의 또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성적인 접촉이 왔을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하. 같고요. 중요한 건 내 아내, 내 남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에 아주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일부의 폭력은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하, 뭔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